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좀 기사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저도 따로 지금 정리를 제 나름대로 해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김건희 여사 명리학자 관련돼서 오늘 조금 맞는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는 뭐냐, 명리학자 류모 씨가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이 19년도부터 그 보수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19년도에 요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던 얘기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한번 만날 수 없겠느냐라고 연락이 와가지고 아크로비스타 가서 만났고 그 뒤로 이제 상담을 해줬다는 거죠, 여러 번. 추윤 갈등 한창일 때 윤석열 거취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이 명리학자가 천운이 좋으니까 살아난다. 그리고 21년 초에는 대선 출마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 명리학자는 당연히 나가야 된다. 그리고 21년 말에 이제 이준석 대표랑 안 좋았죠. 갈등하고. 요때 준석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니 하극상 버릴 사람이지만 슬슬 달래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고. 근데 예측은 또 나쁘지 않아. 이대로 됐고 거의. 그리고 23년도 12월에 김건희 여사가 저 감옥 가나요? 라고 물어보니까 은둔하면 된다. 당신도 많이 깨달아야 한다. 제발 좀 나서지 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 실제로 한 153일 정도 김건희 여사가 활동 안 했죠. 하여튼 요 이슈가 좀 터졌는데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나뿐만이 아니라 분야별로 한 7, 8명씩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요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이분하고 사실은 스픽스에서 그 스픽스 나오셨더라고. 김건희 과거에. 여사, 그다음에 강혜경 씨, 그다음에 명태균 씨 사주를 놓고 분석하는 거를 같이 프로그램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만들었었어요? 1시간짜리를 방송을 했어요. 오. 근데 그때 거의 한 10만 조회 그러니까 하루 잠깐 틀었는데 하루 10만 조회 정도 나왔는데 그 언제예요? 댓글에 대략? 욕이 잔뜩 붙어 있는 거야. 2, 3주 전이었어요. 2, 3주 전에? 네, 한 2주 전이었나?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내가 그날 토요일 날 이분이 틀었어요. 그 스픽스에서 제가 녹화를 목요일 날 하고 네. 근데 일요일 날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어졌냐 물어봤더니 하도 욕이 많아가지고 댓글이 비공개했다. 그러니까 댓글이 아니라 이 화면 자체를 비공개했대요. 근데 내가 사실 그때 당시 잘했다 이렇게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사진에 나온 그 류모모 씨의 사진은 옛날 사진이에요. 지금 사진은 저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자,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요거 이제 제가 찾아봤어요. 이건 옛날 사진이고. 이게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나름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19년도 때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윤 총장이 대통령 사주로 태어났다. 이걸 보고 김건희 여사가 연락 왔다 그랬잖아요. 그 영상이 언제까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봉규 TV를 본다는 소리네? 왜 요거밖에 없어요, 제가. 근데 봤을 저게 때는. 웃긴 게 뭐냐면 저분은 윤석열이 대통령 사주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명태균은 윤석열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부인인 김건희가 대통령 부인 사주를 타고 태어났지 윤석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더 서로 둘이 이렇게 부딪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손절당했어요 저분이 최근에 저쪽 동네에서 명태균 씨가 나타난 다음에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분이 또 그날 제가 방송할 때 사실 지금 여사가 좀 안 좋은 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황당무계해가지고 이거는 좀 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다고 말하고 명태균은 아무 근거도 없이 저렇게 말하고 또 저 유 원장님은 실질적으로 나는 명리학만 보고 사진만 풀이한 사람이야. 나는 이런 근거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어떻게 믿어요? 다 자기네들이 원하는 말 듣고 싶은 말 하나씩 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 원장님도 사실은 몇 년 전까지 되게 잘 나갔어 저렇게.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좀 힘이 들어요 이분이. 실제로? 실제로. 왜냐하면은 그러다가 이제 이 김건희 여사가 저 감옥 가나요? 이 카톡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좀 풀이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도 약간 손절된 분위기여가지고 사실은 잘 나타나지 못했다. 자기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사실은 그날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감옥 가나 물어본 거 팩트입니까? 네, 물어본 거 팩트예요. 대박이네. 근데 원래 그게 다 비밀이었는데 갑자기 저 취재한 기자가 그 얘기를 딱 주워 듣고는 그거를 확인하러 거기까지 쫓아간 거예요. 그 원장님의 거기까지. 이 명령자분한테. 예.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사주를 들이대면서 풀이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슬슬 풀어가지고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사가. 팩트는 막 의원님 이게 나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의원님? 그러게요.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을 뽑았는데 내용을 알고 보니까 영부인을 뽑은 것이었고 또 나라가 사실상 무속인들에 의해서 아유, 지배당하는 이게. 꼴이 됐다는 것 참 부끄럽죠. 저렇게 명태균 씨 인사에도 개입하는 것, 그러니까요. 외교 일정에도 개입하는 것, 뭐 이런 것들 또 뭐 대통령 궁이 바뀌는 것, 뭐 관제가 바뀌는 것 이게 얼마나 많은 그 세금이 들 것이며 국가의 품격이 떨어지며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줍니까? 임기가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좀 무속인들한테 좀 지배당하는 대한민국은 안 되도록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좀 그러니까요. 행동 좀 유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왜 원래는 무속을 제가 잘 안 다루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무 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괜한 그냥 몰아가기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제가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하냐면 무속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이슈들이 너무나 많고 방금 얘기해 주셨고 기사도 나왔지만 이게 팩트라고 한다면은 아니 나 감옥 가냐고 물어보는 것도 그렇고 그뿐만 아니라 이게 심각한 이유가 이 기사를 보면 방금 정리해 드린 기사를 보면 뒷부분에 이게 있습니다.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일했던 비서관이 언론사에 이런 얘기를 해요. 김건희 여사가 중요한 인사를 고려할 때 사주를 즐겨본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렇죠. 그리고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을 뽑을 때 이력서를 보는데 이력서에 사진과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서 무당을 통한 사주 본다는 말도 있었다. 대통령실 비서관으로 일했던 사람이 요거를 실제로 그 당시에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주 보는 것도 당연히 문제지만은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 뽑을 때 이력서를 본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말이 안 여사가 할 되죠. 수 있는 뭐 넘어서는 거죠. 아예 권한을. 넘어서는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출신의 한 국회의원도 캠프나 인수위원회 시절 때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들었다는 건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그러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이게 문제가 큰 이유는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무속을 본다면 아까 저희가 녹취록 들려드렸지만 명태균 씨의 녹취도 팩트라면 그렇죠. 윤한홍이나 이런 거 내가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대통령한테 그냥 통보하고 끝이라는 거잖아요. 게다가 정신교육도 시켰대잖아요. 어, 그 식구들을. 명태균 씨가 네, 3일 동안 막. 이게 너무 그냥 허무맹랑한 아유 무속을 하면 어떡합니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국정 개입의 증거들이. 이슈다. 맞습니다. 증거다 맞아. 와, 증거가 나오는 거죠. 변호사님 너무 좋았다. 저는 이거 굉장히 큰 걸로 좀 보고 있는데 그 시기적으로 맞춰보면 좀 그게 이해가 되네요. 아니 저는 사실은 그 명태균 씨 녹취를 많이 들은 사람이잖아요. 네. 사실 공개 안 된 녹취도 제가 다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녹취들을 흐르는 내용을 싹 살펴보게 되면요. 음. 앞에 뒤에 중간이 다 연결이 돼요. 음. 그리고 저 사람 말이 그 말할 때마다마다 다 정말 사실로 결정난 것들이 되게 많고 음. 현실적으로 연결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음. 저는 저런 거 나올 때마다 대통령실이 뭐 아니다 용산에서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좀 이상했었어요.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그 처음에 나오는 것부터 날짜별로 한번 이거를 다 들어보시면은 그리고 그 날짜별로 있었던 그 당시의 사건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가지고 한번 맞춰보시면은요 네. 그게 다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청와대 넘어가는 그 부분 있잖아요. 청와대도 이제 뭐 된다 안 된다 해갖고 용산으로 넘어간 그 관련된 중간의 과정들도요. 처음에는 용산 넘어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 최근까지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네. 그 발표할 때까지도. 근데 실질적으로 용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걸 이 사람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확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게 너무 많아요, 건이. 그래서 저는 이게 그냥 단순히 아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으로는 이분들이 더 이상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그 지금 그 단에 속해 계시기 때문에 다 잘 아시잖아요. 예. 예,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신용환 교수가 그 인수위 때도 있었고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캠프에 있었대잖아요. 네네네. 인수위 때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너무 그 당시에 이런 사건이 벌어졌던 게 맞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무속적 분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나갔다는 사람들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요. 예, 무속에 특히 관심이 많네. 무속적 내가 중요한 분위기에. 얘기할 때 신경 안 쓰더니 무속 얘기만 나오면. 근데 어쨌든 그래서 나갔대요. 확 들어오네 예, 귀에. 그래서 나갔다는 사람도 있대요. 예. 그 오늘 JTBC도 지금 단독으로 아까 뉴스 보니까
명태균 씨가 복지부 장관도 추천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 근데 결국에는 이게 타고 가려면 지금 명태균 씨가 구속이 돼 있으니 그 얘기해 주신 것처럼 창원지검의 또 하나의 부서에서 또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팔 수도 네네, 있다는 네. 거잖아요. PC 자료들이 많이 나왔으니까. 네. 네. 근데 그 부서에서 더 타고 가다 보면은 어쨌든 이 공천 개입이나 인사 개입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료들이 너무나 방대하게 펼쳐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자료들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음. 이게 포렌식에서 나왔는데. 결국은 그 의지를 하긴 하겠지만 네. 그게 하는 신용에 그치는 것이냐 정말 하는 것이냐는 의지를 가지고 있냐 없냐에 따라서 좌우되겠죠. 오케이. 어쨌든 대통령이 임기가 지금 절반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다면 절반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쉽게 협조할 참고인 피자는 없을 겁니다. 네. 명태균 씨도 저 이대로 그냥 꾹 참고 버티면 녹취록 안 까고 버티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형이 낮아지거나 또 형을 선고받더라도 낮게 받거나 또 형집행 정지 가석방으로 일찍 풀려날 수도 있는 이런 타입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안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필요한 것이 이제 수사하는 검사들의 의지인데 야당 대표를 70명이 그냥 집중적으로 3년씩 쪼아대던 그 정성 의지를 여기 한번 보여주기를 여기 한번 기대할 쏟아달라. 뿐이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래도 검사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 창원지검 그 부서에서 어쨌든 검사들이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를 아예 안 하면 이제 자료 자체가 없을 건데 이렇게 조사를 시작해서 조사하다 보면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그 정리도 할 거고 요거는 계속 어느 정도 보존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라질 수 있는 혹여나 저는 이거를 증거를 없애버릴 인멸할까? 수가 봐. 기록을 네. 아마 내가 조사한 거 없애지까지는 못하겠죠.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상식을 가졌다면 없애지를 못하는 게 나중에 증거 인멸이나 이런 것들이 들통났을 때 본인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어쨌든 보존 기간은 공소시효 끝날 때까지 보존을 하게 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예. 또 이처럼 중요한 기록은 영구 보존 문서로 뭐 분류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쉽게 뭐 사라질 증거는 아닐 거라고 보는데 얼마나 열심히 찾았는지 이게 조금 의문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압수수색의 생명은 초창기에 이것을 압수수색하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인데 작년 12월에 이걸 압수수색도 하고 적극적으로 핸드폰도 찾고 그렇죠. 그랬던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너무 뒤늦게 나선 것도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P&R 압수수색했어요. 맞아요. 네, P&R 그리고 며칠 전에 압수수색하고. 포렌식 업체도 압수수색해가지고 사실은 그 카톡 관련된 사진 2만 장 또 복구해서 가져간 거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늦긴 늦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함부로 없애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죠. 예.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왜냐면은 처음엔 그런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창원지검에서 조금 더 수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또 하나의 봐주기성으로 그냥 명분용으로 혹시나 이거 수사하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점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보도로 나오는 그 증거들만 봐도 이거를 봐주기용으로 하기에는 나오는 검찰별로 나오는 이슈들도 얘네가 봐주려고 이런 이슈를 이렇게 내보내나? 라고는 생각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항하려고 내보내겠죠. 아. 봐주라는 압력에 저항하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이 또 있겠죠. 예. 그래도 숫자가 많아지면 예. 반드시 또 그렇죠. 그런 사람도 바른 있겠죠. 사람은 또 섞여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